대부분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한 것은 단 하나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노년의 삶은 단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분은 아침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하고 어떤 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드셔야 겨우 버티는 삶, 걸음 한 걸음이 버거운 노년, 돈도 명예도 자녀의 성공도 건강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을 부럽게 사는 사람들의 4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픈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 예전에는 친구들과 시장도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했는데 이제는 다리가 아파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겁이 나. 밤이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침엔 몸이 굳어서 일어나기가 힘들어 병원 가는 게 일이 되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멀어져 가. 건강할 땐 몰랐어. 이렇게 혼자서 힘없이 늙어가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다시 젊어진다면 나는 꼭 운동하고 몸을 아껴 쓸 거야. 노년을 부럽게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 출세한 자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여행은커녕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68세 최명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젊었을 때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셨습니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이내 건강을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에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벼운 감기로 시작된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와 고혈압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체중 감량과 운동을 권했지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몸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드셔야 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 외출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72세 김수호 씨 부부 사례입니다. 박 씨와 김 씨 부부는 60대 초반 퇴직 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40분씩 산책을 하셨고 식사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직접 요리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두 분은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며 지난해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병원을 찾는 일도 거의 없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활발하게 이어가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운동 부족은 근육량 감소와 관절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대사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육량 유지를 위해 매 끼니마다 단백질 생선, 두부, 달고기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을 찾으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십시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노년을 부럽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외모가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영호 할아버지는 3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제 다 늙었는데 꾸밀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생각으로 헐렁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고 면도도 가끔씩만 했습니다. 점점 어깨는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 친구들이 영호야, 너 많이 늙었네. 괜찮아? 라고 물었고 이후 거울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보다 훨씬 노쇠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잃고 사회적 모임에도 점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긍정적 사례인 김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간단한 피부 관리 루틴을 실천합니다. 세안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옷 색상도 밝은 색을 선호하며 매주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내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법이죠. 김 할머니의 철학입니다. 손녀딸이 할머니는 정말 젊어 보여요. 제 친구들도 할머니가 5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긍정적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신동훈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20분간 간단한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 10회, 스쿼트 15회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평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닙니다. 내 또래 친구들은 벌써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난 아직 손주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어. 신할아버지는 동네 정기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훈 씨는 60대처럼 보여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박지원 박사님은 30년 이상 노인 건강을 연구해왔으며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노화의 징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피부 관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드러운 클렌저로 세안하고 보습제를 바르세요. 외출 시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 SPF 3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운동 요법. 근력 운동은 노인의 낙상 위험을 38%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가벼운 아령 들기, 벽에 기대어 하는 팔굽혀펴기 등 하루 1520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 교정. 바른 자세는 내부 장기 기능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활력을 증가시킵니다.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턱을 약간 들어 정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 섭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생선,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을 부럽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평생을 자녀 3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식비를 아껴가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둘째가 취업하지 못했을 때는 퇴직금을 꺼내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막내 결혼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신혼집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정승호 씨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40대 중반부터는 대화보다 TV 시청이 일상이 되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명절에도 자녀들은 짧은 시간만 들렀다 가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 걸기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남편과는 30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각자의 공간에서만 생활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 할머니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도현 씨와 윤예진 씨는 결혼 40주년을 맞은 부부입니다. 그들의 철학은 분명합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즐기자. 두 사람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부부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데이트 데이로 정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을 방문합니다. 최 씨가 은퇴한 후에는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여 주 2회 산행을 즐기고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부담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윤 씨의 말처럼 그들의 딸과 아들은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부모님을 방문합니다. 명절에는 자연스럽게 모이고 평소에도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를 통해 소통합니다. 최 씨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하며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취침 전에는 각자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함께합니다. 노인 정신건강 전문의 김서연 선생님은 40년간 수많은 노년 부부와 가족 관계 상담을 진행해오며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부만의 취미 만들기.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함께 경험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친밀감이 증가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이러한 공유, 경험이 중요합니다. 주 1회 이상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계획하세요. 가드닝, 요리 교실, 댄스 스포츠, 미술 활동 등 두 분이 모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대화하기. 하버드 의대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2% 낮았습니다. 핸드폰과 TV를 멀리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오늘 어땠어? 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기. 노년학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분리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는 내려놓으세요. 이는 역설적으로 자녀들이 더 자발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즐기게 만듭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함께하는 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노년을 부럽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한 사람입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결혼 후 42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박진호 씨 68세가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하면서 받게 된 연금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우리 돈이라고 했으니까. 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3만 원짜리 식사를 하거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구매할 때도 남편에게 일일이 용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으나 3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요청하자 남편은 요즘 물가도 비싼데 그렇게 써도 돼? 라고 반응했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벌어본 적이 없으니 돈 쓰는 것도 죄책감이 들어요. 이제 와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긍정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미래 할머니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인 45세부터 동네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했던 게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현재 강 할머니는 월 85만 원의 개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온전히 자신만의 돈입니다. 남편한테 뭘 사줄까 고민하는 재미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골프화를 깜짝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수철 할아버지는 62세의 건설회사에서 퇴직한 후 6개월간 집에만 있다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 현재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주 3일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7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내와 함께 영화도 보러 가요. 무엇보다 내 돈이라는 자부심이 좋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최근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부가 함께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가니 더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강원도로 가볼 생각입니다. 강 할머니는 우리 부부는 각자의 통장이 있어서 서로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베풀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미소 짓습니다. 노인의학 및 정신건강 전문의 조현우 선생님은 25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경제적 독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준비하기. 연금은 경제적 독립의 기본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늦게 시작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50대에 시작해도 60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소액으로도 시작 가능합니다.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금 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보다 개인연금이 추가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미리 준비하기. 건강과 경제적 이유 모두에서 노년기, 일자리는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41% 낮고 자존감은 53%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대부터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탐색하세요. 예를 들어 요리에 능숙하다면 식품 관련 자격증을, 돌봄 경험이 있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센터, 시니어 클럽 등을 방문하면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습관 들이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50대 이후라도 소액 저축을 시작하세요. 월 5만 원씩 10년만 저축해도 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가 더해지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52주 저축법처럼 첫 주에 1만 원, 다음 주에 2만 원씩 늘려가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저축 습관을 들인 60대 환자들이 23년 만에 상당한 금액을 모으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동이체 설정을 통해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저축계좌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조언으로,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정신건강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내 돈이라는 개념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이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젊어 보이는 외모와 활기찬 생활의 연관성, 가족 관계, 특히 부부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독립이 노년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주는 가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와 꾸준한 노력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10분의 운동, 배우자와의 30분 대화, 소액이라도 시작하는 저축 습관이 쌓여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 이막은 더 풍요롭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노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컨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건강한 노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를 클릭하셔서 더 다양한 노년 준비 컨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봐요. 감사합니다.